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지적 공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을 잠깐 이렇게 정리해 보죠. 자, 우리가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죠.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예,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제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는요, 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들을 보았죠. 자,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죠. 그래서 토지의 이제 표시가 등록이 되죠. 자, 토지의 표시에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소재, 그리고 지번, 그리고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죠. 토지의 표시. 이 6가지가 이제 토지의 표시. 이 이외에는 우리가 토지의 표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정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토지의 표시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6가지만을 말하고요. 자, 지적 공부는 지적 공부에는 그러나 토지의 표시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유자도 등록을 한다. 이런 부수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각각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되느냐, 요것을 우리가 제3장에서 다뤘죠. 그래서 지적공부의 종류와 그 등록되는 사항, 각각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에 있어서의 정보로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이제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등록이 되었으면 여기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토지의 표시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목이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뭐 D로 바뀔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되면은 다시 이 지적 공부, 정리되었던 지적 공부를 다시 꺼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토지의 표시나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를 했을 때 그때 다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봅니다. 자, 그래서 98페이지 보시면 제4장부터는요. 이 토지의 이동 및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 절차인데 지적법과 관련돼서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은요, 지적법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도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서 이제 지적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요. 토지의 표시 다 정리했는데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 그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다시 측량하여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새롭게 정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거, 이제 새로이 정하는 거죠. 새로이 정해야 되겠죠. 지적 공부를 열어서 또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존에 있는 토지에서 지목만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 새로이 토지의 표시를 정해야 될 것이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원래는 토지였지만은 이제 바닷물, 해수면이 토지 위까지 올라와 가지고 토지가 이제 바다가 되는 경우가 있죠. 민법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포락이라고 하는 거죠. 토지가 바다가 되었다. 자, 토지가 바다가 되면 더 이상 토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열어서 그 토지에 관한 사항, 등록된 사항을 이제 말소해야 되겠죠. 말소. 자, 그러면 이때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요.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이동.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한다. 자, 이동이란 말은요.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변동과 비슷한 의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권리의 변동 그러면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단순히 토지의 변경, 토지의 변동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토지의 표시가 변동되느냐 아니면 권리가 변동되느냐 이것이 혼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에 있어서는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토지의 표시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동이라는 것은 다르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다를 이자입니다. 다르게 바뀌었다 해서 이제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요. 지적 공부를 열어서 다시 지적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합니다. 이동 정리.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이제 토지 이동 정리를 해야 되겠죠.
물론 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공부에는 소유자도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소유자가 변경될 수도 있어요. 자, 소유자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소유자를 또 다시 정리해야 되겠죠. 지적공부를 열어서 소유자를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자가 변경이 돼서 소유자를 다시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소유자 정리라고 해요. 소유자 정리. 자, 그래서 지적공부의 정리에는 크게 토지 이동 정리와 이제 소유자 정리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지적 정리라고 합니다. 지적 정리. 자, 그러면 이때요, 보죠.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소유자에 대해서는요, 소유자는 등기부가 먼저인 거죠. 그래서 등기부의 이제 소유자, 자, 등기부의 소유자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을 때는 등기부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소유자는요, 소유자는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갑액에서요, 을에게로 소유자가 이제 변경이 됩니다. 소유자, 갑액에서 을로 소유자가 변경이 된다. 자, 그러면 지적공부에 아무리 소유자가 을로 변경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여전히 갑으로 되어 있으면요, 이것은 소유자는 갑이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변경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등기부를 먼저 고친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와서 내가 소유자다. 이제 내가 비로소 소유자가 됐으니까 내 앞으로 변경 등록을 해달라. 라고요. 등기부 등본을 가져와서 소유자 정리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를 보고 정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미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누가 소유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등기되어 있는 사람을 지적공부의 소유자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들고 온다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유자 정리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등기 관련 서류. 관련 서류에 의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요. 따로 뭐 소유자 정리 절차가 따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등기부 등본 가져와서 정리해달라고 하면 바로 이제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 관련 서류에서 정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예외가 있는데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요.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요, 처음에 지적에 관한 일반적인, 그러니까 지적과 등기에 관련된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요, 오리엔테이션 때 했던 거죠. 어떤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준공검사가 끝났다는 거죠.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토지를 만든 사람이 되겠죠. 바다를 토지로 만들었을 때는 그 바다를 메운 사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원시 취득을 하는 거죠. 자, 아직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이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유자가요, 그러니까 등기나 등록 상관없이요,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소유자는 존재합니다. 물건이 있으면. 뭐 건물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지어서 아직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물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시 취득하게 되면 먼저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자, 등기부는 신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요, 등기부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과세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공부는 직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적공부. 자, 지적공부를 만들어지는 최초의 물건에 대해서 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을 통해서요,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럼 지적공부에는 이제 토지의 표시가 나오고 소유자가 나오겠죠. 이때 토지의 표시가 나올 것이고, 지적공부에는 또 소유자가 기록이 되겠죠. 그래, 토지대장 할 때 봤던 거죠. 그럼 이때 소유자는 이제 갑으로 등록이 될 것이고요. 이 토지 소유자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죠.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 최초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그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등기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등기부가. 자, 그래서 등기부보다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가요. 이렇게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지적공부에 최초의 등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등기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등기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함에 있어서도 소유자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는 등록해야 되는데 등기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요. 신규 등록의 경우에만 이때는 소유자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합니다. 조사해서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 관련 서류, 즉 이미 신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도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등기부 여기 소유자도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때 갑에게서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게 되면은 을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겠죠. 자, 을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면은 등기부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죠. 지적공부는 고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등기부를 먼저 고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기부의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이렇게 이전이 되면은 소유권 이전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지적공부의 소유자도 갑에게서 을로 변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를 합니다만은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최초에 하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지적소관청, 즉 소관청에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조사해서 소유자도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유자 정리는 등기 관련 서류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규 등록의 경우에만 등기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는 절차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등록하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나중에 우리가 신규 등록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는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토지들이 다 등기가 되어 있겠죠. 따라서 소유자 정리는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는. 자, 그러면은요, 지적법에서 지적공부의 정리에 있어서는 자, 토지의 표시는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토지의 표시는 등기부보다 지적공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적공부에서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적공부에서 정해진 것을 등기부가 이제 여기에 보고 이 지적공부를 보고 정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의 이동 정리가 지적정리와 관련돼서는 이제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정리 절차라고 했을 때는 주로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절차에서요, 가장 큰 커다란 큰 어떤 흐름을 보면은요. 자, 토지의 이동. 자, 지목이 만약에 과수원에서 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요. 지적공부에는 정확한 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과수원에서 전으로 고쳐야 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지적소관청이 계속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지목이 변경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목이 변경됐을 때는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빨리 정확한 내용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런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직권으로 등록하기보다는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토지 소유자가 이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빨리 변경이 지목이 변경됐다랄지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가 가장 먼저 할 테니까 토지 소유자가 먼저 신청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않으면은 토지 이동 정리를 못 하느냐. 지적공부에는 정확한 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 등록주를 취하고 있죠. 자,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신청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신청이 오게 되면은요. 자, 신청서를 쓰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허위로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지적공부에 정리하게 되면은 틀린 내용이 지적공부에 등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신청이 오게 되면 또 직권으로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토지 이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 다 조사를 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사를 한다는 의미에서요. 우리는 지적 정리에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의 이념에서 했던 거죠. 직권 등록주의도 인정되고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다 심사를 통해서, 즉 신청서만 보고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조사, 심사를 통해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자,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 조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요. 자, 이때는요, 면적에 뭐 분할이 이루어졌다랄지 경계에 변경이 생겼다 이러면은 정확한 내용이 등록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 수량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 즉,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요,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눈으로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까지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한 수치를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측량은요, 면적, 경계, 좌표만 측량하면 되겠죠. 소재나 지번, 지목에 있어서는 뭐 면적이나 경계, 수치 이런 걸 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따로 측량할 필요 없고 면적, 경계, 좌표만 측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측량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측량하는 게 아닙니다. 즉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측량하느냐, 어떤 경우에 측량하지 않느냐, 이것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사는 모든 토지 이동에, 뭐 지목이 바뀌었을 때, 지번이 바뀌었을 때도 조사는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병이에요. 합병의 경우에는 측량을 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보죠. 우리 뒤에 합병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한 필지 토지가 있고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100번지고 여기가 101번지라고 해보죠. 자, 이 두 토지를 합병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몇 번지가 됩니까? 지번은 본번 중에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100번지가 되겠죠. 100번지. 자, 그럼 100번지 토지가 원래 면적이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면적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합병을 하게 되면은 면적의 이동이 발생하죠. 자, 면적만 이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도 바뀌었죠. 요렇게 됐던 것이 요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좌표도 바뀌게 되겠죠. 좌표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좌표가 요렇게 4개였을 텐데 지금은 요렇게 4개가 되니까요. 좌표의 이동도 발생합니다. 즉 합병을 하게 되면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하는데요. 자, 면적이요. 여기는 300제곱미터고 여기는 200제곱미터다. 그럼 100번지 새로 합병을 했을 때 이 면적, 100번지의 면적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500제곱미터가 되겠죠. 측량할 필요가 없죠.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면적 측정기라든지 아니면은 좌표에 의해서 면적 측정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 측량 기계 가지고 와서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더해버리면 되니까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합병을 하게 되면 면적은 그냥 합산해버리면 되고요. 경계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워버리면 되겠죠. 지워버리면. 또 좌표, 여기 있는 좌표, 여기도 좌표가 있었겠죠. 그래서 좌표, 요 좌표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지워버리면 바로 어떻습니까? 경계 좌표가 이렇게 정해지니까요. 따라서 합병의 경우에는요,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다. 합병을 제외하고는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하면은 다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병 측량하지 않는다. 요것도 이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여기까지 했던 거 정리를 하게 되면 자, 크게 지적 정리는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가 있는데 소유자 정리는 원칙적으로 등기 관련 서류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절차에서 의미가 없지만 다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직접 주소사에서 등록을 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이동 정리인데 토지이동 정리는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주소사 측량하여 정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큰 어떤 자 우리 지적법 앞으로 배우게 될 우리 등기법도요 다 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절차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커다란 절차를 먼저 우리가 딱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살을 하나씩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적이 정리가 됐으면요 여기서 또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여기서 일단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적 정리를 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 후에 절차가 나옵니다. 자 지적을 정리를 했으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면적의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100번지하고 101번지를 합병을 해서요. 100번지 면적이 300에서 500제곱미터로 이동이 발생했다. 변경이 됐다.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 보았던 것인데 예,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지적 공부에도 등록이 되지만 또 어디에도 등록됩니까? 등기부에도 등록이 된다는 거죠. 자, 등기부에도 등록되는데 이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표시는 등기부보다 지적 공부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 공부가 바뀌었으면요. 이제 지적 공부에서는 5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등기부에는 얼마로 되어 있겠습니까? 100번지가 여전히 300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부와 지적 공부하고 이제 불일치가 생기게 되면은 혼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적을 정리했으면 빨리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야 100번지 면적이 300에서 500으로 바뀌었으니까 빨리 등기부도 고쳐라 라고 해야 되겠죠. 해줘야 등기부도 이제 빨리 500으로 고쳐서 등기부와 지적 공부가 이제 일치가 되겠죠. 따라서 등기사항이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에도 기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 정리가 됐을 경우에는 등기부도 빨리 고치라라고 등기 촉탁을 합니다. 등기소에 하는 거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국가기관에 뭔가를 요구를 할 때는요, 신청한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이 개인끼리 뭔가를 요구할 때는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의미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인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청구라고 하고요. 개인이 국가기관에 뭔가를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고 하고요. 같은 국가기관끼리 서로 뭔가를 요구할 때는 이때는 촉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뭔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내용인데 다만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요 명칭을 약간 다르게 표현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국가기관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이제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빨리 등기도 고쳐라라고 등기 촉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은요. 뭘 등기 촉탁하겠습니까? 만약에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요. 좌표는 지적공부의 등기부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즉 경계와 좌표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나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결국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만 이제 등기 촉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도 고쳐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동이 발생하는 것은 자, 새로이 정하는 신규 등록. 자, 최초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새로이 정해서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자,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자,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지금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는 거죠. 신규 등록하고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막 신규 등록이 끝났을 때는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등기부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등기를 변경하라라는 등기 촉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지적 정리가 끝났다고 해서 등기 촉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게 되는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경우에 등기 촉탁을 하는데 단 소재 변동이 발생했을 때요. 이때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 보죠. 소재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동 이름이나 리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리를 소재라고 하는데 만약에 소재가 바뀌었다는 게 이런 게 되겠죠. 양촌리가요. 양촌리라고 원래 거기가 양촌리였어요. 그런데 이름을 신공리로 바꿨습니다. 자,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그 동 이름을 바꾸게 되면요. 이건 법에 의해서 바꾸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소재는 지적소관청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양촌리가 신공리로 바뀌어버리면 그 양촌리에 있는 토지들은 당연히 이제 신공리가 되어버립니다. 지적공부에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바뀌면은 지적소관청에서 굉장히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동 이름만 그대로 그 상태에서 동 이름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바뀐 것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공고 다 꺼내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 양촌리를 신공리로 시간 날 때마다 고쳐서 놔야 되겠죠. 자, 고치는데요. 아직 지적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일부 토지는 정리가 됐고 일부 토지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시간적으로 이게 간격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된 곳은 신공리고 정리가 안 된 곳은 여전히 양촌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전체가 다 신공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재가 바뀌었을 때, 소재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거죠. 행정구역 명칭이 바뀝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면요, 소재가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을 때는요, 지적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당연히 변경된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법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지적소관청에서도 알고 있겠지만은 등기소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소에서도 알아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등기부를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었다는 것은 법에서 바뀐 거기 때문에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부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어떻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소재가 바뀌었을 때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야,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었다더라. 그러니까 빨리 등기 고쳐라라고 하면은 등기소에서 그러겠죠. 야, 우리도 알고 있어. 서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내용을 촉탁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소재가 변경이 됐을 때는요. 즉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을 때는 따로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번, 지목,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서는 알 수가 없죠. 지적소관청에서 먼저 변경을 해야 되니까요. 자기들이 먼저 변경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촉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뭐 경계나 우리 앞에서 봤죠. 좌표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촉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먼저 큰 흐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쭉 넘어오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를 쭉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 촉탁을 통해서 지적 공부와 등기부를 이제 일치를 시켰습니다.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자,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아가서 자, 지적 정리가 됐다라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통지도 해줍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그래서 지적이 정리됐다. 토지 소유자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정리됐다는 사실을 이제 통지를 합니다. 자, 이때요. 토지 소유자에게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데요. 이때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자, 지적 정리는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지적 정리, 즉 토지 이동 정리를 했다고 해보죠. 자, 토지 소유자가 먼저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토지 이동 사실을 토지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신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신청해서 지적 정리를 했을 때요. 신청에 의해서 지적 정리를 했을 때는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이도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직권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를 했을 때요. 직권으로. 이때만 통지해주면 된다는 거죠. 신청해서 정리했을 때는 통지해줄 필요가 없고요. 자, 요런 내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과 토지 소유자에게 이렇게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 통지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장 보시면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지 절차 있을 때요. 큰 흐름을 보았습니다. 자, 이 큰 흐름을 기초로 해서요. 이제 하나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책을 통해서요. 한번 보죠. 자,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을 붙이기 때문에 큰 어떤 절차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토지의 이동해서의 것은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동이란 자, 해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자, 나오죠.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변경, 말소하는 거. 이거 개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때의 토지의 표시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가로 2번 보시면 토지의 표시가 아닌 것은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토지자의 변경이라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이라든지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건 토지의 표시가 아닌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여러 가지. 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 절차들을 하나씩 보게 될 텐데, 자, 토지의 이동을요.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을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보시면은요. 토지 이동 조사 외에 측량 검사도 요하는 토지 이동이고, 오른쪽에서는 토지 이동 조사만 하고 측량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럼 보죠. 모든 토지 이동에 있어서 토지 이동 조사는 하기 때문에요. 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어서 분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측량은 어떻습니까? 면적 경계 좌표만 이동이 발생했을 때 측량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측량을 하는 토지 이동과 측량을 하지 않는 토지 이동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 가지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우리는 측량을 하지 않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측량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요. 1번 보시면 맨 위에 합병 있죠. 합병은 유일하게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량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측량하지 않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요. 맨 밑에 보시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 소재의 변경인 거죠. 따라서 이건 측량하지 않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지번 변경이 있죠. 자, 지번도 측량하지 않고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지목 변경. 이것도 측량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전부 등록 말소인데요. 자, 이걸 생각해 보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요. 우리가 또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만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요. 자, 여기는 이제 토지고요. 토지고 여기는 이제 바다입니다. 자, 토지와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고 또 여기에 한 필지 토지,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고 여기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요.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해보죠. 여기까지.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바다가 돼버렸다는 거죠. 바다가 됐으니까 등록 말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때 등록 말소를 함에 있어서요. 자, 요 필지는 100번지로 하고요. 요 필지는 요 필지가 101번지, 이 필지는 102번지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는요. 자, 여기가 바닷물이 되면은 요 필지는 어떻습니까? 101번지는 전부가 바다가 됐죠. 전부가 바다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말소하면 되는 거죠. 측량할 거 말고 또 없죠. 그냥 말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100번지와 102번지는 어떻습니까? 일부만 바다가 되고 나머지 토지는 남아있잖아요. 따라서 이 100번지와 102번지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경계가 정해지는 거죠. 토지와 바다. 새로운 경계에 대해서 측량을 해야 될 것이고 새롭게 경계가 정해졌으면 남아있는 토지 필지에 대한 어떻습니까? 면적을 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일부가 바다가 됐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토지의 경계를 정하고 다시 면적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부가 바다가 된 부분은 면적 측정을 할 필요 없잖아요. 경계도 정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 즉 가운데 보시면은 바다로 된 토지의 전부를 등록 말소할 경우에는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일부만 바다가 됐을 때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자,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측량할 필요가 없는 것,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측량할 필요가 없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요, 오른쪽에 이제 99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이제 구체적인 토지 이동의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게 되는 원인들, 변경하게 되는 원인들, 말소하게 되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 원인에 따른 구체적인 토지 이동 정리 절차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요. 토지 이동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1번 보시면 신규 등록이 나오죠. 자,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 보죠.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바다고 여기는 토지예요. 여기는 바다고 토지다. 여기는 토지예요. 그럼 여기에서요, 공유수면을 매립을 합니다. 바다를 하나 매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를 열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려면은 경계도 새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 측정도 하고요.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신규 등록을 해서 신규 등록할 토지가 발생했을 때, 즉 신규 등록할 토지가 발생했을 때 이거 신규 등록, 이것도 이제 토지 이동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신규 등록에 있어서의 그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봅니다. 자, 먼저 신규 등록의 개념이 나오죠. 개념. 자, 99페이지에 의의 보시면 이거는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요. 이렇게 새로 조성된 토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무인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몰랐어요. 이런 토지가 있는지를 모르고요.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발견됐으니까 우리 토지 국토로 이제 편입해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토지, 신규 등록, 새로 발생한 토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등록이 누락됐던 토지를 발견했을 때, 이때는 지적공부에 이제 새롭게 등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규 등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 조성된 토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새롭게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을 때 이제 토지 이동 정리라는 모습입니다. 즉 신규 등록 절차예요. 자, 반가로 1번 보시면은 제가 설명하는 것들만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신청은 어떻습니까? 먼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토지 이동이 발생했으면은 이게 새로운 토지를 정한다라는 것이 신규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은 신규 등록 절차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해야 한다. 자, 이와 관련돼서요. 1번 보시면 신청인에서 토지 소유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 60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그래서 빨리 신규 등록을 해서 정확한 내용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60일 이내, 60일 기억하시고요.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여야 해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할 때는요, 먼저 가서 지적소관청에 가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겠죠. 자, 가서 신청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첨부서면, 들고 가야 될 서면이 있는데요. 반가로 2번,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규 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즉 첨부서면이 있는데요. 이 첨부서면은 뭐냐면요. 자, 신규 등록을 할 때는 토지의 표시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은 소유자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죠.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요. 소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등기 관련 서류가 없다라는 거죠. 등기 관련 서류가 있으면 소유자 정리를 위해서 등기부 등본 가져가면 되는데 등기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등기 관련 서류를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소관청에서 그 서류를 조사한다는 거죠. 지적소관청에서 이 사람 소유자 맞습니까 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규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소유자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고 했는데 이때 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서류 심사를 합니다. 이때 서류를 조사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소유자냐 아니냐를 조사함에 있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내가 소유자라는 증명서류를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즉 소유권 증명서류를 신규 등록을 하는 사람은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소유권 증명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등기 관련 서류는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자, 소유권 증명서류를 들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 증명서류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예시되고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갑이 소유자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판결서를 들고 가든지 아니면 2 보시면요.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만약에요. 이 토지를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리고 바다를 매립했으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은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이요. 구청장이 준공검사를 하게 되겠죠. 준공검사. 이 바다가 완전히 바다가 토지가 되었구나. 더 이상 바다가 될 가능성이 없겠구나. 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가 끝났으면 그 준공검사 확인증을 주는데요. 누구한테 확인증을 주느냐? 갑에게 주겠죠. 갑. 토지를 맡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준공검사를 요청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에 가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준공검사 확인증을 줍니다. 자, 그러면 준공검사 확인증이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갑이 이제 소유자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 바로 소유권 증명서류가 될 것이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자, 여기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는데요. 이 기획재정부 장관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전체 공시법에서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한 문서는 이런 걸 말합니다. 어떤 토지들이 이렇게 어떤 일대가요,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합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요, 남는 토지가 발생했어요. 만약 여기가 천안시라고 해보죠. 천안시. 천안시 안에서 국가가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해서 여기서 개발하는데요. 여기서 남는 토지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자, 이 토지는 누가 소유합니까? 자,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시죠. 이건 부동산이죠. 토지니까.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남는 토지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은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소유자 없는 토지가 돼가지고 선점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는 거죠. 부동산은 무주물은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땅이 돼요. 그런데 천안시 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요, 자기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자기 토지 안에 있으니까, 자기 구역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좀 개발도 하고 싶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안시가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천안시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국가에서 그래 너 가져라 해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은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너 가져도 돼 라고 하면은 천안시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요. 다시 한번 3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죠.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국가기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4번을 들고 와야 된다. 자, 소유권 증명서류 중요합니다. 1, 2, 3 중요하고요. 그러나 소유권 증명서류가요, 이 세 가지만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밖에도 이제 4 보시면은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4번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1, 2, 3번은 소유권 증명서류 하나의 예시인 것이죠. 예시.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해 들고 와야 된다. 자, 밑에 참고표 해가지고요, 측량 성과도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신규 등록을 할 때도 다 측량을 해야 되겠죠. 면적 경계 좌표도 새롭게 정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뒤에서 하게 되는데 측량을 하게 되면요,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측량한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제공을 해가지고 제출해서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측량 결과도는요, 측량 성과도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신청할 때 따로 측량은 해야 되지만은 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내용은요, 우리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방가로 3번 보시면요. 그런데 위 2의 내용, 그러니까 첨부서면이 되겠죠. 첨부서면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준공검사 확인증 이런 게 됩니다. 자, 준공검사는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검사를 해주기 때문에요, 4번을 우리한테 주지만은 준공검사 그 원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4번을 제출할 필요는 없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확인해봐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자, 이 말은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때는요, 때로는 첨부 서면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 이동이 발생했다라는 그 증명하는 서류들, 이런 서류들을 또 첨부 서면으로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첨부 서면들을요,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출할 필요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그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계속 나오게 되고 이런 말이 있으면요, 다 맞는 표현이 됩니다. 맞는 표현. 자, 그러면요,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첨부 서면 들고 신청서 써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등록하는 절차예요. 이제 신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자, 방가루 1번 보시면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한다. 우리가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측량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규 등록도 면적 경계도 새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 측량을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가루 2번 보시면 토지 표시사항은 물론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지적소관청이 직접 어떻게 돼요? 조사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자라는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해 가야 된다는 거죠. 서로 다 연결되는 것이죠. 자, 방가루 3번 보시면요, 만약에 소유권 취득에 관한 증빙 서류가 없습니다. 누구도 소유자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소유자가 없는 토지로 보아서요, 무주의 부동산이 돼서 이제 국으로 등록합니다. 즉 국가가 소유한다. 그래서 국이라고만 씁니다. 그래서 국가의 소유로 등록한다는 거죠. 자, 방가루 4번 보시면은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와 이제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은요, 우리가 신규 등록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 지번도 새로 부여하게 되겠죠. 지번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번 부여 방법에서 했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토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섬이라고 해보죠. 섬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습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는 거죠. 지번을 몇 번지를 부여하느냐? 이거 우리 앞에서 했죠. 만약 여기가요, 14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14의 1번지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원칙이지만은 최종 지번, 이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을 때는 그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를 새롭게 발견한 거죠. 이게 무인도를. 그래서 등록할 때는 이때는 인접 토지라는 개념이 없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종 지번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고요. 또 여러 토지를 등록할 때도 이때도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지번 부여 방법은 앞에서 다뤘던 것이죠. 신규 등록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자, 4 보시면요,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요, 방가루 1번 보시면, 자, 신규 등록의 효력은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때 발생합니다. 자, 이것이 지적 형식주의, 또 지적 등록주의로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요, 14번지 옆에 있는 토지에 있어서 신규 등록을 해가지고 이 토지를 어떻습니까? 14의 1번지로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 14의 1번지로 부여하게 되면은 그때 어떻습니까? 이 토지는 지번을 갖게 되는 거죠. 등록되어야 그 토지의 표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등록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아직 지번이 없는 토지죠. 그래서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적 등록주의, 또 지적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등록되어야 발생한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시기요. 자, 소유권 취득 시기는, 자, 우리가 앞에서 했죠. 먼저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 14의 1번지를 먼저 발생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14의 1번지가 먼저 발생을 하게 되면, 먼저 갑이 원시 취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신규 등록을 통해서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한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가 다 끝나게 되면 그때 소유권은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자, 소유권은 이때 취득하고요. 그래서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거죠.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 소유자를 이제 갑으로 기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소유자가 갑으로 기록된 때, 등록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이미 취득했죠. 예를 들면요, 4월 1일 날 원시 취득을 했어요.
등록이 되었다는 거죠. 4월 1일 날 공유수면 매립이 끝나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요. 이 사람이 5월 10일 날 신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5월 10일이 아니라 4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따라서 5월 10일 날 신규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갑의 소유권 취득 일자를 적을 때는요. 4월 1일로 적습니다. 4월 1일로. 이때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토지의 표시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는 등록한 때가 되겠죠. 5월 10일 날. 이때 어떻습니까? 14의 1번지로 등록이 될 테니까 토지의 표시는 등록할 때 효력이 발생하지만 갑의 소유권은 4월 1일 날 취득을 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의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하고 소유권 취득 시기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방가르 1, 2를 구별하시고요. 따라서 소유권 취득 시기는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 이때 원시 취득을 한 때,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방가로 3번 보시면은 신규 취득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하여야 등기부가 마련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죠.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요. 신규 등록 절차. 자, 신규 등록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등기 촉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소유자도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소유권 취득 시기하고 토지의 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요, 이제 신규 등록만 보았는데요. 지금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요,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전부 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처음에는 큰 절차의 흐름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하나하나 살을 붙이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이제 큰 흐름을 봤기 때문에 이제 신규 등록만 보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른 여러 가지 등록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